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집단 탈출한 데 이어서 최근 북한 수학영재와 군 장성 등 이른바 엘리트 계층이 또다시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 고위층까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확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탈북했다고 전해지는 사람들 보면은 일반 주민들은 아닙니다. 엘리트로 좀 분류되는 사람들인데 권력 상층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불만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과거는 이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국경을 넘어서 그야말로 북한 말로는 비법 탈출인데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고 소위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요건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결심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북한 체제의 어떤 모순과 결함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세계로 가서 자유스럽게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확신을 가지고 탈북을 한다는 데로부터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탈북한 군 장성급 인사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450억 원 정도의 거액을 들고 탈북을 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아마 450억 원을 뭐 가방에 넣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동남아나 이제 해외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외화벌이가 된 그 외화 자금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소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소장이면 이제 사단장급인데 특히 인민무력부, 북한은 이제 권력기관들이 외화벌이를 많이 해서 이제 자체로 자력갱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그 규모가 큰 인민무력부 외화벌이 회사들이 가장 많습니다. 뭐 그 외에 뭐 국가안전보위부도 있고 인민보안성도 있고 많긴 많지만은 그런 사람이 그 소장급이 운반하는 돈이었다. 이제 지적하신 대로 450억 원. 이것은 뭐 거의 북한에서 아마 그 달러로 환산할 때 한 개 도의 어떻게 보면 생활비 정도 되는 그런 막대한 돈인데 이걸 직접 가방에 들었는지 또는 뭐 좀 자기 명의로 분산 예치하고 일단 탈북을 한 건지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고위 인사의 탈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장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제3국행을 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건 뭐 명략 관화한 것이 이제 자기 가족, 친척.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연좌제가 강한 나라니까 자기가 그렇게 떠났을 때 적어도 육군소장까지 올라갔다면은 그 집안의 이제 인맥이나 그것이 탄탄할 텐데 아마 자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보복 이런 게 두려워서 아마 삼국행을 결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좀 힌트한다면은 선배로서 힌트한다면 사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면은 다 자기 돈이 되지만 미국이나 삼국으로 가면은 그게 자기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물론 뭐 욕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김정은의 이모인 고용숙이나 그 남편 박건희가 미국에 가서 지금 세탁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그때 몇십만 불을 가지고 스위스에서 독일 거쳐서 미국 갔는데 그 돈을 본인에게 안 주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세탁소를 하기 때문에 뭐 뭔가 좀 큰 기업가가 돼보고 싶다든지 자본주의에서 제대로 한번 자유를 누려보려면은 그 사람도 대한민국으로 오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로 오면 어떤 살해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겠죠. 당연히 뭐 지금도 뭐 누구를 죽인다 늘 북한이 그 협박을 일삼고 있는데 그러나 뭐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오면 사실 누구도 죽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자유 생활에 대해서 조금 제약은 받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도 뭐 치안이나 이런 데서는 선진 국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족, 친척 이런 자기 혈족들의 어떤 그 보복 때문에 아마 제3국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서울로 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 한편 지난 4월에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관련자들을 공개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위층들의 탈북이 이어지면 그 북한 내부의 공포 분위기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그렇겠죠. 근데 그 13명이 이제 탈북한 것은 사실 탈북 역사의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았는가.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그때 이제 그 13명이 탈북하니까 뭐 여러 가지 난리를 피면서 유엔에다가 뭐 항의하고
또 심지어는 CNN 기자를 불러서 그걸 또 취재해서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내보내고 이게 북한 당국으로서는 뭔가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 이 사람들이 돌아올 걸로 생각했지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고 예. 결국 그게 북한에 퍼지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이번 뭐 장성이나 수학 올림피아드 나갔던 이 천재소녀나 그 장면을 보고 야 저렇게 결심을 하고 자유를 찾아 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13명이나 되는구나. 네. 예. 나도 이번 기회에 해외 나가면 저렇게 한번 탈출해 보자. 이런 아마 그 분위기 쇄신,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김정은이가 아마 큰 착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외교부가요,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의 여행 유의를 발령했는데요. 이게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위해 가능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떤 납치, 강력 범죄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도 최근에도 이제 고현철 탈북자가 신의주에서 탈북자가 잡혀가서 지금 평양에서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엔 이제 이 13명 아까 말씀하신 13명 그 이후에 한 800명의 북한의 그 정찰 총국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중국과 러시아 이 국경 일대에 파견된 걸로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마 우리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든 그 13명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계속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탈북을 우리 자꾸 자기네 국민을 데려간다.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 발로 탈북을 하게 된 건데 예. 데려간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 보복 차원에서 우리 여행객이나 무슨 뭐 수학 여행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납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대한 조치로 아마 정부가 그런 좀 그런 형계를 내린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이번에는 최룡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우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평양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최룡해가 국제 스포츠 행사에 계속해서 참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자격으로 참가를 하는 건가요? 자격은 이제 최용해가 2013년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에 2013년 4월인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네. 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스포츠계를 총괄하는 물론 뭐 내각 안에 체육상도 있고 각 체육단체 책임자도 있지만 예.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상당히 실세 그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자격으로 이번에 그 리우 올림픽에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단지 스포츠 문화 측면만 아니라 그 방문 기회에 쿠바를 방문한다든지 최근에 우리 외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해서 쿠바가 또 미국과 수교한 이후에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서 좀 역전시키고 만회하기 위해서 아마 쿠바나 몇 개 그 남미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 더 있다면 북한의 지금 김정은이가 대내적으로 뭔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국제적으로 그 실추된 자신의 어떤 체면 이것을 이제 좀 추겨 세우기 위해서 뭔가 평양에서 국제 스포츠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런 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최용해가 가서 그 올림픽의 어떤 운영 시스템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을 또 배워오는데도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비교적 헤비급인 최용해를 파견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그 경유지 중에 베이징에서 며칠 체류할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마 이수영 외무상이 갔다 왔고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까지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외무상 이제 이용호로도 바뀌었습니다만은 또 이용호가 최근에 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하고 LIF에서 또 많이 접촉도 하고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아마 모르죠. 최용해가 그렇게 며칠 거기서 이제 체류한다는 사실은 중국의 어떤 또 고위 책임자와 접촉해서 가을쯤에 어떤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 아마 좀 막후해서 교섭할 가능성도 있어서 체류하는 것 같고 예. 어쨌든 평양에서 떠날 때 쿠바 대사나 브라질 대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웅을 했지만 리진진 대사는 또 배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고 뭔가 안개 이렇게 전략을 쓰면서 예. 최용해가 베이징에서 중국의 어떤 고위층과 접촉할 수 있지 않나 전망은 됩니다. 네. 어쨌든 최종 목적지는 브라질인데 최룡해가 서방 국가를 방문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지에서 좀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이번 이용호 외무상이 이제 아세안 국가들한테 그 상당히 냉대를 받는 거 보면은 북한이 이렇게 그 과거처럼
어떤 정상 국가로서 많이 지금 추락돼 있기 때문에 예. 환대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돌아오는 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바나 몇 개 나라를 방문하는데 거기서 어떤 뭐 외교적인 뭐 이렇게 협상이나 뭐 이런 걸 좀 추진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북한의 전반적인 그 추세를 볼 때 유엔에 지금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들리든 최영회가 뭐 그렇게 선물 보따리를 들고 돌아가서 김정은에게 보고하기는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